오늘은 먼저 시청자 한 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시황 파악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린이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고민입니다.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찾아보면 나오지만 제가 알고 있는 루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컨트랙이란 앱이 있습니다. 한 달 이용료가 4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용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꽤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사용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취소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 급등일보 텔레그램방입니다. 공짜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럴 게 아니라 시황 파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왔습니다. 요런 제목으로 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검색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 텔레그램방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 네이버에 오늘의 특징주라고 검색해도 인플루언서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참조합니다. 그리고 유목민 트레이더가 만든 시그널 리포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로 회원제라 좀 그렇기는 하지만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나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 종목에 대한 종목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섹터에 속해 있으며 뉴스 분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트렌드를 읽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맥켄에릭슨의 주식 분석이란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 양반이 매일매일 시세가 나온 종목을 섹터별로 잘 분류해서 올립니다. 블로그 내에 마감 시황 및 특징 테마 정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일리 뉴스 같은 것도 챙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해운과 석유 관련주가 왜 핫한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뉴스를 또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스랄라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00일째인 14일 자체 방송인 알마나르 TV를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홍해 공격은 항행의 자유를 해치고 바다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공격으로 바다가 미사일, 드론, 전함이 동원된 전쟁의 무대로 변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 없는 선박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바보 같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잇따라 공격한 예멘 반군 후티에 맞서 미국은 다국 적군을 규합해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펴고 최근에는 예멘 내 반군 근거지에 대한 공습까지 단행했다. 중동의 화약고에서는 연이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입니다. 뉴스 챙겨보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도 사실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저 나의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입성하고 나서 마치 개안이 된 것처럼 세상을 넓게 보고 크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늘 말하지만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면서 의식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 조금씩 넓은 바다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아재 개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이 제 아재 개그가 재미있다고 해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국 음식은? 손칼국수 아닙니다. 멍멍이탕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히히히. 이것보다 외국인이 더 무서워하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모님 내장탕. 으아악. 히히히히. 그럼 오늘 강의로 가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일봉입니다. 먼저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통신장비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1위 에이스테크, 2위 서진시스템, 3위 솔리드 순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통신장비 상장기업 36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의 통신장비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766만 4,702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통신장비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32순위는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솔리드, 텔레필드, 인텔리안테크, KMW, 광무, 인성정보, RFHIC, 코콤, 코맥스, 나이트론, 이노와이어리스, 다산 네트워크스, 머큐리, 유비커스, 오이솔루션 등등의 순위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도는 시장에서 꽤 신뢰도 높은 지표로 활용됩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호감도는 무시할 수 없는 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일단 튀어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개미들은 상승 초입을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이 튀어버린 종목은 이후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마치 덫을 놓고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눌림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저 거래량 기법을 사용해서 말이지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작년 9월에 시세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 들어왔네요.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와 저점을 다지며 횡보를 이어갑니다. 살짝 반등했다가 최근에 시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저점에서 충분히 바닥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하방은 닫혀있고 상방은 열려있는 형국입니다. 최근에 거래량 지표에서 롯데타워 2개를 세웠네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주포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앞부분을 키워서 보겠습니다. 먼저 저점에서 타점 잡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짜 타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타점을 꼼꼼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이 중에 진짜 타점도 있고 가짜 타점도 있습니다. 제가 타점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초 타점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차트에서 타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하향하는 지점에서는 타점을 잡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추세선인 61선이 꺾이질 않았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란 뜻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0분 봉상에서는 녹색선이 미세하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은 일봉상의 61선을 보라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추세선을 하늘색 선, 즉 엠벨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엠벨선이 기본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61선과 21선 중에서 어느 것을 추세선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복잡하면 안 되니까 오늘부터 단정 짓겠습니다. 우리는 21선, 즉 엠벨선을 추세선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엠벨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추세 반등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점을 정확한 타점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래량 볼벤선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30분봉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30분봉에서는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볼벤선이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옵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30분봉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막대 그래프가 검은 선을 뚫고 올라왔으며 추세적으로 보아도 검은 선이 꺾여 있습니다. 타점으로 인정입니다. 그럼 타점에서 형성된 가격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로 음봉이 나왔네요. 저 음봉의 종가에 진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음봉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매물 소화 음봉입니다. 저 음봉이 쏟아지는 매물을 다 받아냈기에 이후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 잡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점을
윗꼬리가 긴 도지 캔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루 더 끌고 가서 30분봉 상에서 그 다음날 상승분 꼭대기까지 발라먹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발라먹기 위해 30분봉 단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도지 캔들에서 종가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혹은 장중에 이 종목을 관찰하고 있었다면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재빨리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고점에서 생긴 윗꼬리는 하락 반전의 신호이니까요. 이런 거를 미리 예상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 실현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매도 타점을 놓치면 다음에 나오는 저장대 양봉의 급락을 맞게 됩니다. 이후 갭으로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뉴스를 찾아봐야 알겠으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악재 뉴스가 터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내 이사 중에 한 명이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가 하는 뉴스가 터진 것입니다. 이후 주가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다가 줄줄 흐르네요. 다시 매수 타점이 나오네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타점입니다. 그 다음 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점이 진짜 타점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타점을 잘 잡았는데 이후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매도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역시 거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은 줄어드는데 주가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매도 물량이 줄어들며 주가도 동시에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도세를 매수세가 이겨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충분히 슈팅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매도세가 줄어드는 최저 거래량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합니다. 최저 거래량 다음에 여지없이 슈팅이 나옵니다. 매도 타점도 정확히 나옵니다. 도지형 캔들입니다. 몸통의 두께가 좀 있지만 형태 자체가 도지형입니다. 저런 거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상승 추세 끝에 생긴 도지형 캔들은 하락 반전의 신호입니다. 게다가 하늘색 선과의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과감하게 털고 나와야 합니다. 이제 하락 추세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거래량 차트를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이 보이시나요? 매도세가 멈춘 지점이 보이시나요? 그 지점을 타점으로 잡아도 되고 바로 뒤에 양봉을 타점으로 잡아도 되겠습니다. 혹은 그 다음 지점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가격 차트에서 매물 소화 양봉이 떴습니다. 오늘 슈팅이 나온 배경이 저 매물 소화 양봉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일 추가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조정을 보일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세력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하고 매의 눈으로 관찰하다가 눌림에서 반등 신호가 나온다 싶으면 바로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하튼 급상승한 종목은 눌림을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중수분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매물대를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물대에서 장벽이 될 만한 부분은 이미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전고 라인도 이미 뚫었습니다. 내일 추가 슈팅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 종목을 관리하는 주포의 특성상 한 번 더 치고 갈 것이 예상됩니다. 혹시 내일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장 초반의 주가의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유연하게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고수분들에게도 제가 개발하고 있는 30분봉 단타를 권해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30분봉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휴, 너무 정신이 없네요. 최근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차트도 느려서 보겠습니다. 제가 단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수분들까지 해당합니다. 고수분들은 제가 뭐라 해도 자신들의 원칙이 있기에 단타든 뭐든 다 알아서 하실 걸 제가 압니다. 아마 단타를 하시더라도 아직도 3분봉을 쓰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몸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발하는 30분봉 단타를 한번 병행해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3거래일 전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틀 동안 쭉 밀렸습니다. 어제 장 막판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눌림에서 반등 자리를 찾는 원칙은 최저 거래량입니다. 장 마지막에 최저 거래량이 보이시나요? 하락 추세 끝에 최저 거래량, 정확한 반등 신호입니다.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입니다. 종가 베팅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캔들을 잘못 해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께서 그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저 거래량 지점에서 가격 차트에 형성된 일자형 양봉 캔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마지막 30분봉은 거의 예외 없이 일자형 캔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이 마감하기 10분 전,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동시호가로 매매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형성된 캔들은 모두 일자형 캔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캔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마지막 캔들 바로 전 캔들로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도 하락 추세 끝에 양봉이 떴습니다.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는 역시 거래량에서 마지막에 뜬 최저 거래량 캔들입니다. 이게 30분 봉이니까 3분 봉보다는 더 확실한 최저 거래량 지표가 됩니다. 고수분들은 단타를 하더라도 이 차트를 많이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아직 연구 중입니다만 종가 베팅에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런 거를 보통 3박자가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첫째,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에 딱 맞아야 합니다. 즉, 온 디바이스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 첨단 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가전제품, PC 등 디바이스 안에 AI 기능이 가능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내장하여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AI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만의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국형 AI 리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리튼이란 놈은 중앙 서버에 접속해야만 제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4의 경우는 나만의 인공지능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인공지능을 하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습시키고 나에 대해 잘 알고 나의 조건에 딱 맞는 개별 인공지능이 하나 형성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육성을 위해 투자 세액 공제를 앞으로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그 기업의 모멘텀입니다. 팹리스란 반도체 생산 공장이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반도체 설비를 갖추는 것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팹리스 반도체 업체는 큰 생산 설비 없이 훌륭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유연하게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박자가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의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0월 4,000원 선이던 주가가 3개월 만에 400% 넘게 오르며 2만원 선에 안착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AI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미국 AI 반도체주 강세,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지원까지 3박자가 맞아 떨어진 덕분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제주 반도체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 때문이다. 시장 분석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2022년 185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739억 달러로 연평균 37.7% 성장할 전망이다. 제주 반도체는 D램, S램, 셀룰라램 등을 보유한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업체다. 하나증권 조정현 연구원은 제주 반도체는 2018년부터 오지 사물인터넷 IoT 및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겨냥해 퀄컴 및 미디어텍의 10종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제품 인증을 완료했다며 온디바이스 AI 수요 확대에 따른 가파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올해 이 섹터, 즉 온디바이스 AI가 1년 내내 가장 핫한 섹터가 될 것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선발주자일 뿐입니다. 지금 뒤에 대기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 둘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양이 먼저 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에코가 후발주자였다가 역전했습니다. 이 섹터에 속한 종목들을 다 관심 종목에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마치 용 한 마리가 승천하는 그림입니다. 최근 부분만 잘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상승 각도가 그리 가파른 것은 아니네요. 처음에는 야금야금 패턴으로 출발을 합니다. 저도 이 종목을 지켜보면서 눌림이 나오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눌림이 나올 것 같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더군요.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라도 따라 붙을까 하다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생긴 음봉 2개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때 저는 이제야 눌림이 나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눌림이 없이 옆으로 횡보를 하더군요. 하늘색 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도 양봉이 계속 발생하기에 이제라도 따라 붙을까 고민했었습니다. 아니야, 한 타임 더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속 예의주시했더라면 요 자리에서 따라 붙었을 것입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밑에 거래량에서도 최저 거래량 자리였습니다. 또 핑계 같지만 영상 만드는데 정신이 팔려서 저 타점을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슈팅이 나오고 또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게 되더군요. 눌림이 나왔지만 또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관심 종목을 관리할 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주식 투자도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영상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황에 민감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하고 종목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종목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 3박자가 맞았을 때 이런 대박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 저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스파이더 패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하늘색 선을 한 마리 거미가 착 달라붙어 기어가는 형상입니다. 천정타기 패턴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캔들들이 하늘색 선과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바깥 혹은 안쪽에서 타고 가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패턴은 눌림이 안 나오기에 과감하게 따라 붙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연구하고 집중해서 이런 거 상승 초입에서 확실하게 하나 잡아보자고요. 이제 1월이니까 아직 11번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는 것이 있더라도 시청자께서 이런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멘텀을 검토해보고 종목 공부하시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거시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